인상적이죠. 지난해 1억 명의 관객이 한국 영화에 몰렸는데. 나 이렇게 살았어. 그 한국 영화는 재밌는 건 확실히 아는 사람들이 다 알아요. 일본에서도. 중국의 영화인들이 한국 영화에 대한 이해가 상당히 높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오히려 저보다 영화를 더 많이 보는 것 같아요, 한국 영화들은. 작년 한 해 한국인 1인당 평균 영화 관람 편수는 4.1편. 미국을 제치고 처음으로 세계 1위에 올랐다. 일본 기자들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한국 영화들이 요새 굉장히 높은 수준으로 영화가 올라갔나라고 물어봤을 때 저는 대중들의 수준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대중들의 한국이 워낙 IT 강국이다 보니까 이전보다 영화를 보는 관람 양이 굉장히 전 늘었다라고 생각을 해요. 꼭 극장이 아니더라도 또 뭐 IPTV라든지 다운로드라든지 이제 그런 부분을 통해서 학습량이 굉장히 늘었기 때문에 동시에 어떤 제작하는 사람한테 요구하는 수준도 굉장히 높아졌다. 위기는 항상 샴페인을 터뜨릴 때 찾아온다. 영화 제작 편수와 영화 관람 횟수가 최고조에 이른 지금 한국 영화 시장은 포화 상태다. 사실은 같은 제작하는 입장에서 보면 좀 약간 공급 과잉이거든요. 저희가 상업영화 기준으로 연간 50억이 넘는 영화들이 올해 한 80편 정도 만들어지고 있는데 그러면 매주 1.5편 정도가 개봉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계속 흥행되면서 내려오는 영화들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평균적으로 한 주에 한국 영화가 5편 정도, 상업 영화가 5편 정도 안에서 경쟁한다고 보는데 이건 좀 과잉이거든요. 한국 영화가 맨 처음 해외 시장으로 눈을 돌린 건 일본이었다. 일본에서 한 해 제작되는 600여 편의 영화 중 흥행 상위권을 차지하는 영화는 베스트셀러 소설과 만화, 그리고 인기 높은 TV 드라마의 극장판이다. 일본에선 TV 방송사가 영화 산업의 주도권을 쥐고 있다. 그 와이드 릴리즈 하는 영화들이 너무 유명한 소설이나 드라마를 했던 거를 영화화하는 거나 그런 걸 거의 그런 영화들이 애니메이션도 그렇고 다른 나라에서 우리나라 보면서 조금 왜 이상한 나라라도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일본에서만 계속해서 보면서 그런 점은 이상하지 않아요. 너무 재밌게 보고 있었던 드라마가 친구랑 같이 영화관에 가서 볼 수 있으면 재밌겠다. 그런 생각이 나올 수도 있잖아요. 올해 1월 일본에서 개봉한 김성수 감독의 무명인은 일본 소설을 각색한 영화로 한국과 일본 시장 모두를 겨냥한 한일 합작 영화다. 한일 합작 영화의 성공 사례를 만들기 위한 시도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무명인을 하면서 느낀 것은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일본도 마찬가지고 중국도 마찬가지겠지만 지금은 어쨌든 그 시장의 파이를 늘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다 모든 나라들이 다 공통적인 어떤 문제인 것 같아요. 특히 아시아 국가들 같은 경우에는 그러다 보니까 누가 더 빨리 어떤 케이스를 계속 만들어내느냐, 거기에서 이제 그 시장의 넓어진 파이를 누가 주도를 하느냐, 그런 부분이 결정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일본의 영화 제작사인 로버트 커뮤니케이션즈는 최근 한국 시장 전담팀을 구성했다. 한국 영화와 일본 영화의 성공적인 결합을 통해 시장을 확대하려는 전략이다. 그 첫 번째 프로젝트가 바로 한국의 아이돌 스타가 출연한 영화 연애 징크스. 그래, 징크스네. 영화 연애 징크스 제작은 한국 아이돌 스타와 일본 청춘 스타의 동시 출연으로 한일 양국 젊은이들의 시선을 사로잡겠다는 포석이다. 도대체 왜 분명히 알게끔 얘기를 못하는 거야? 상대방의 신경이 쓰였다. 그런 걸로 상대방한테 마음이 통할 것 같아? 원래는 제가 한국 문화한들은 관심이 많이 있고 한국이랑 일본이 같이 공동체제가 아니라서도 같이 하면 항상 한국 남자가 나와서 한국 남자 아니에요. 한국 남자랑 일본 여자 연애물이잖아요. 그거를 계속해서 보면서도 재미없는 것 같아 나는. 그래서 한국 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영화가 제작할 수 있으면 재밌겠다라고 계속해서 생각하고 있었어요. 한국과 일본 모두 자국 시장을 지키고 상대방 시장을 뺏기 위해 총성 없는 전쟁을 벌이고 있다. 조만간 일본 영화의 흥행 전략을 답습한 한국 영화가 등장할 수 있다.
いやもうそんなことは僕逆に必要なくて、むしろその皆さんが抱えてきたいろんなやり方だったりとかっていうのを今の映画に日本の映画界にぶつけてもらって、逆に日本映画界に刺激を与えてもらいたいなっていうのが一番思いますね。逆に何かのセオリーにたどったものっていうのはやっぱり面白くないので、何かそういう新しい風っていうものが違和感を作っていったり、それが僕は逆に面白みになっていくっていうふうに信じてる方なので、むしろそんなの無視して自分のやり方を見せていただきたいなっていう思いがあります。 공식 집계가 불가능할 정도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중국 영화 시장. 할리우드를 비롯한 전 세계 영화인들이 급속히 커져가는 중국 시장으로 속속 진입하고 있다. 하지만 일본만큼은 예외다. 일본 그 나라 문제가 거의 큰 이유인데, 우리 일본 영화인들이 중국 시장을 보고 있는 사람들이 많지 않은 것 같은데요. 영토 분쟁으로 촉발된 중국인들의 반일 시위. 일본을 향한 중국인들의 분노는 상상 이상이다. 따라서 일본 영화 산업의 중국 진출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무주공산이나 다름없던 중국 영화 시장을 선점한 곳은 바로 홍콩. 한때 전 세계 시장을 사로잡았던 노하우로 시장을 석권했다. 기존의 홍콩도 중국의 문을 두드릴 때 가장 어려웠던 거는 역시 심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하지만 그런 것들을 충분히 습득하고 열심히 중국 시장, 중국 정부의 기준에 배려를 하고, 왜 시장을 공략해야 되니까 그러한 절실함이 있었습니다. 그동안 언론에 한 번도 공개된 적이 없는 왕가위 감독의 영화 제작사 제톤 필름. 홍콩 영화의 상징인 왕가위 감독은 홍콩이 중국에 반환되기 전에 중국에서 영화를 제작해본 경험이 있었다. Ashes of Time was the first Chinese co-productions that we had. Before we make most of the films in Hong Kong, we don't have like China market. And Ashes of Time, I still remember, that was our first co-productions. We went to Beijing, we co-produced the film with Beijing studio. And today, when we are shooting Grandmaster in China, you can see the difference, because the industry was much more mature, and they have the best facilities, and also the market become much stronger. I think without the China market today, it won't be possible to make a film like The Grandmaster. 영화 연문 시리즈를 제작해서 영화 배우 견자단을 중국 최고의 인기 배우로 만든 영화사 페가수스도 마찬가지. For example, last year we produced 42 films in Hong Kong. Only 3 films are not for China market. 올해 중국 개봉을 앞두고 있는 영화 몽키킹 3D. 영화 몽키킹 3D의 총 제작비는 6,500만 달러로 홍콩 영화 사상 최고의 제작비가 투입된 대작. Because Hong Kong film producer, they already involved in the market for so many years, and we know so many film producers or film companies in China. So I think, maybe up till today, our project is the largest budget, but maybe 1 or 2 years more higher budget movie will be made through co-production, yeah. Especially U.S. company, I think. U.S. will invest more money, and then maybe U.S. actors will act in a China movie, yeah, something like that. Yeah. 홍콩 영화와는 달리 한국 영화는 중국 시장에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지난 2010년 최고의 화제작이었던 영화 아저씨는 중국인들에게 인기가 높았던 주연 배우 원빈을 내세웠으나 흥행에 참패하고 말았다. 한국 개봉과 중국 개봉의 시차가 벌어질수록 중국에선 흥행에 실패할 확률이 높아진다. 불법 다운로드 때문이다.
근데 그런 식으로 개봉을 하게 되면 사실은 뭐 원빈 팬들도 그렇지만 한국 영화 좋아하는 아저씨를 좋아하는 관객들은 이미 온라인을 통해서 다 봤기 때문에 극장에서 어떤 흥행을 노려보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건 도둑들도 마찬가지고요. 가자. 도둑들도 올해 초에 개봉을 했는데 사실은 동시 개봉을 쇼박스에서 진행하려고 했는데 심의나 절차 문제 때문에 늦어지면서 결국에는 한국과 한 6개월, 반년 이상 차이를 두고 개봉을 하다 보니까 원래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그 흥행 성적이 좋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한국 영화를 중국에서 개봉을 고려한다라고 하면 사전에 중국이 어떤 절차를 밟고 있고 시간은 얼마나 쿼터를 받기 위해서 시간은 얼마나 걸리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시고 그렇게 해서 이를 동시에 그러니까 개봉을 해서 진행을 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 극장 개봉을 마친 한국 영화가 한국 인터넷 다운로드 사이트와 IPTV에 풀리면 불과 서너 시간 만에 중국판이 인터넷을 떠돈다. 이런 상황에서 영화 만추는 중국 시장에서 개봉한 한국 영화 사상 최고의 수익을 거둔 영화가 됐다. 몹시 이례적인 일이다. 당시 만추가 개봉하는 시기에 사실은 개봉 전날까지도 불법 동영상이 온라인에서 볼 수가 없었거든요. 그거는 아마 보람 영화사에서 중국 개봉 때문에 부가판권이 좀 늦게 개봉하는 날, 제가 알고 있기로는 개봉하는 날 부가판권이 팔린 걸로, 그러니까 방영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영화에 대한 궁금증 그리고 또 이 영화에 대한 입소문, 그러니까 궁금한 거죠. 도대체 어떤 영화길래. 그리고 당시에 또 현빈이나 탕웨이의 인기가 굉장히 높았었고 그래서 인터넷상에서 이 영화를 보고 싶어하는 관객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당일날 일단 상영 횟수도 굉장히 많았었고 그리고 첫날 영화를 보러 간 관객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변화는 중국 내부에서 시작됐다. 순 제작비 30억 원 수준으로 중국 본토인들이 만든 영화 로스트 인 타일랜드. 지난 2012년에 개봉한 이 코미디 영화는 공식 집계로만 3천억 원이 넘는 수익을 올렸고 영화 제작사를 주식시장에 상장시켜 1조 원이 넘는 부가가치를 창출했다. I'm very sorry. 예전에는 중국 시장이 홍콩 감독님들이랑 홍콩 스텝 중심이었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홍콩 감독님들하고 일을 했고 그런데 저예산으로 만든 본토 감독들이 영화가 흥행을 하면서 지금 본토로 넘어오고 있어요. 최근 이제 추세는 대작들이 그래서 그냥 단순 기존 대작들의 형태로 가면 거의 대부분 망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히려 좀 저예산이지만 기존에는 존재할 수 없었던 그런 시장들이 이제 생긴 거죠. 그래서 저예산이지만 중국의 젊은 관객들한테 맞춰준다라는 거는 걔네들의 이야기, 신선한 이야기, 혹은 걔네들이 원하는 약간 자극적인 거, 사회성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요즘은 관객들이 되게 좋아합니다. 이제 중국 관객들은 컴퓨터 그래픽으로 지향한 블록버스터보다 기발한 아이디어에 중국 본토인들의 정서가 담긴 영화를 선호한다. 최근 중국 영화 제작사들이 탁월한 기획력과 뛰어난 제작 능력을 갖춘 한국 영화인들을 많이 찾는 이유다. 덕분에 영화진흥위원회가 개설한 베이징 필름 비즈니스 센터가 바빠졌다. 의외로 대단히 한국 영화에 관심도 많이 있고 또 한국에서 만든 영화 스태프들 또 감독들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있었던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몰랐는데 제가 만든 영화들 여기 공식적으로 상영된 영화 거의 없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영화 대부분 다 알고 있었고 그리고 그중에는 뭐 어떤 영화 아주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제가 제작한 영화까지도 얘기하면서 이런 아이템 저런 아이템 뭐 기획 얘기를 하는 걸 보면 대단히 한국 감독이나 한국 영화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제2, 제3의 로스트 인 타일랜드 신화를 꿈꾸는 중국의 영화 제작사들은 한국 영화인들의 다양한 경험을 높이 평가한다. 한국 영화는 무섭지 않다.
단 한국의 영화인들은 무섭다입니다. 즉 우리의 이제 기획력, 특히나 이제 기획력 부분에 있어서 아직은 저희가 이제 한국 영화, 한국 시장 위주로 지금 기획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기획력이 중국 시장에 접목됐을 때 이때는 무섭습니다. 중국 시장을 선점하고 있던 홍콩 영화인들은 중국 본토 영화사와 한국 영화인의 결합을 경계하면서도 한때 세계 시장을 제패했던 자신들의 노하우를 내세워 중국 영화 시장 수성을 장담하고 있는 상황. I don't think there will be an end because, of course, China is improving. On the other hand, Hong Kong and Korea also improving. I believe they will look for the good skills. No matter Hong Kong, Korea have the good skill, and I believe the production will use the good skills to do their production. So I don't think that they will have an ending. 홍콩 영화인들의 자신감에도 불구하고 작년 한 해 중국 박스오피스 10위권에 오른 홍콩 영화는 단 2편. 탕웨이 주연의 영화 시절 2년처럼 기획력으로 승부하는 중국 영화가 홍콩 영화의 빈자리를 빠르게 차지하고 있다. 지금은 이제 노력하고 작품이 많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도 나름대로 공부를 하고 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냥 아니라이 하는 건데 국내에서 예를 들어서 노력 안 하고 이 정도만 가지고 되겠다라고 그러면은 그거 하면 그 정도로 가지고 있는 사람이 무궁무진하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 우리가 한 명이라면 거기서는 10명 중에 한 명 고르면 되거든요. 그 중에 한 명은 우리만큼 된다는 거. 그렇게 접근하면 제일 편할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그런데 그걸 일방적으로 무시하고 가면은 결국은 오래 못 간다는 거. 해외 시장 공략의 천병은 배우다. 최근 홍콩의 영화사들은 한국 배우들을 영화에 출연시켜 새로운 수익 모델을 실험하고 있다. 好多我可以講好多韓國嘅演員我都好中意，因為佢哋係好 professional， 好有 discipline， 同埋佢哋亦都係真係好 passion for the movie， 所以我覺得我好多我都好中意。even 唔好講淨係電影啦，電視劇嘅演員我都好中意，星我都好中意，所以其實即係有好多係我真係唔可以講一兩個名出嚟。 個個我都覺得我哋可以合作嘅。 다른 아시아 시장처럼 중국 역시 한국 드라마와 K-팝의 인기가 높다. 그래서 중국에서 인기가 높은 한국 배우들이 캐스팅 1순위다. Right now, some of the Korean movie stars or TV dramas or TV stars, they are well known in China. So China are also very interested to co-produce with Korean company to make a movie or TV drama. If doing co-production that time, it's more easy for Korean movie or Korean filmmakers to release the film in China. 중국 시장은 누구나 생각하기에 한국의 어떤 엔터나 협회에서 얘기를 들어보더라도 가야 되고 진출해야 되는 시장임에도 불구하고 누구랑 어떻게 왜 된 어떤 구체적인 것들도 없고, 그러니까 미국에서 뭔가를 진행한다라고 하면은 자기들이 모든 걸 감수를 하면서도 가는데 중국에서 뭔가를 한다라고 하면 대우를 받고 가려고 하는 어떤 뭐 문화 우월주의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것들이 또 많이 내재되어 있으신 것 같더라고요. 변화되는 환경이나 새로운 어떤 시장에 대한 어떤 두려움, 그런 것들도 좀 많은 것 같고요. 네. 언어 문제도 또 하나의 걸림돌로 생각한다. 다른 나라의 언어로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 건 결코 쉽지 않다. 그래서 배우는 물론 감독이나 제작자, 스태프들도 중국 진출을 망설인다. 하지만 중국은 언어 문제를 넘어서는 독특한 제작 시스템을 갖고 있다. 오상 감독님이 왜 한국 감독들 중국에 와서 찍을 생각을 안 하냐. 본인은 미국 가서 영화 찍으면서 미국에서 이제 어쨌든 블록버스터를 찍을 수 있는 대감독이 됐는데 그래도 아직까지 차별을 많이 받는데요. 현장에서 굉장히 쉽지 않고 영어도 잘 못하고. 그런데 중국은 그렇지 않다. 중국에서는 말을 잘 모르는 게 큰 문제가 안 된다. 어차피 많은 영화들이 더빙도 하고 또 자막도 치고 보다 많은 중국
저녁에 어쨌든 개봉하는 영화들은 말의 제약을 그렇게 많이 받지 않으니까 와서 찍는 거 크게 문제 없다. 지금 로스 인 타일랜드 같은 경우에는 중국 역대 박스오피스 1위예요. 그러니까 13억 한 4천만 위안 정도 되니까 그러면 한 2,500억 정도가 터진 거죠. 근데 지금 그때 당시 극장 수가 12,000개였으니까 지금 2만 개 이상 간다라고 보시면 뭐 산술적으로 2배까지 나누래도 한 70-80%는 더 업이 된다고 보셔야죠. 그리고 거기서 극장이 더 멈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제 한국 영화가 반격할 차례. 이제 엔터테인먼트 시장이 한 나라 안에서 성장할 수 있는 한계에 도달한 나라들이 많죠. 일본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그래서 중국이라는 큰 시장에 한국 감독이나 생산자들이 어떤 생산 활동을 하는 것 자체가 저는 시대의 요구다. 어떤 개인의 의지라기보다는 시장이 그렇게 필요로 한다라는 걸 느끼고 있는 겁니다. 시장. 전 세계 영화인들이 영화 시장의 엘도라도인 중국을 향해 맹렬히 달려가고 있다. 향후 중국 시장을 제패하는 나라가 전 세계 영화 시장을 손에 쥘 수 있기 때문. 남자. 多分ハリウッド映画ってそうやって始まったと思うんですよね。それぞれ、言葉も本当イタリア人もアイルランド人もユダヤ人もそれこそ黒人も含めてそれぞれ言葉も文化も違う人たちがこう市場のほとんど大半を占めてる。でその人たちに向けてこう今のハリウッド映画ってこうできてきたんだと思うんですよ。多分そういう現象がもしかしたらこの中国韓国まあ日本を含めてアジアの市場でも起きるかもしれない。そういう映画が生まれてくるかもしれないとは思いますけどね。 더 이상 국내 시장의 안주에서 주저앉아 있을 수 없다. 과감하게 도전해야 아시아를 넘어 세계 영화 시장의 주인이 될 수 있다. I think this is very natural because you can see like Korean directors also have very they make films in the United States, they make films in Hollywood. I think there's so many talented directors in Korea, and they will be recognized not only by a certain group of audience. They can make films in Korea, and of course they can make films in China to work with Chinese filmmakers, talents. Also in the United States. I think it's a good thing. It's a very natural thing because the world today is much more so smaller. 한국 영화의 질주는 이미 시작됐다.